여보요. 어제 병아리 썰다가 뭔가 좀 많이 튀었는데 그냥 옷 버린다고 생각하고 이거 계속 입어야 될 것 같아. 됐어. 오늘도 자, 아직 출근을 안 하셨나? 어제 먹이 준비하고 무게 측정하고 뭐 이런 것들. 네. 어찌? 큰일 났다. 나 이 문 여는 법 몰라. 아, 이게 열려있구나. 친구네 집 문 열어봤네. 딱 보니까 네네. 지능 테스트 하는 거 탔어요. 성공하셨네. 여기 새끼급여한 애들이거든요. 네네. 수연아 걔 체중 재야 돼. 네, 그러려고. 이렇게 당겨서 공기방울 안 들어가게. 네. 이렇게 넣어주면 쪽. 돼. 그냥 입 벌리는 애들 주면 돼. 아이고, 닦아야 된다. 또 묻은 데 없지? 다시 들어가. 그러면 오리 밥 챙겨줍시다. 네. 이거를 준비를 해주면 되는데 이 미나리 100g 나가면 100g? 되는 거고 오리 사료 300g 네. 이런 식으로 얘랑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VF 100g. 슈핑 200g이면은 조금 좋다. 됐다. 어디서랑 네네. 청소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청소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리를 잡을 겁니다. 아, 청소하기 전에. 누르시고 오리 잡으시고 오리를 일단 한쪽으로 놓을게요. 오리를 네. 막아주시면 돼요. 그렇죠. 아, 나이스. 잡아서 넣으면 되는데. 네, 이거 어디지? 네. 걷어서 네. 밖에 나가서 한 번 다 턴 다음에 세탁기에 바로 꼬린 시켜주시면 돼요. 네. 아, 터는 거 그냥 대충 이 정도로? 아, 모포처럼 팡팡 터는 거 줄 알고. 아, 막 국물 가루 이런 건 털리는데 지금 저런 건 뭐 아무리 세게 막 털어도 안 털려서 그러겠네. 결국엔 그냥 이제 여기는 이제 물 청소하면 돼요. 제가 네. 호스를 끌어올게요. 근데 그 전에 바닥에 보이는 이런과 슈밀들을 좀 잡아요. 이게 다 돌이거든요. 아, 네. 슈밀 한 마리에 얼마더라? 예산을 함부로 하셨군요. 네, 되게 비싼데 수도가 여기 있고 네, 물 끌어다 쓰는 호스가 여기 있고. 출발. 바닥 걷기로 한다. 네, 충분합니다. 청소는 주기가 얼마나 되나요? 매일? 일주일에 최소 2번에서 한 3번까지는 최소 2번, 3번. 얘네가 진짜 계류 공간을 제일 빨리 더럽히는. 너무 싸게다. 네. 그래서 많이 들어오면 청소하는 데 시간이 많이 써요. 어디시 목소리 여기서 들으니까 더 울려. 아, 그래요? 더 동굴이야. 아이고 어디야. 야, 우리 집 고양이 똥도 이렇게 안 쳐주는데. 아이고. 아이고야. 여기는 끝났는데 여기가 더 힘들 것 같아. 이거를 바깥까지 잘 드리블해서. 진짜 끝. 저희는 이제 프리범이 강급을 할 건데. 강제급여. 네, 강제급여. 일단 제가 잡아드릴게요. 잡아드리고 어디서 먹이는 걸로. 네. 첫 강급이죠. 네, 맞습니다. 좀 근데- 위험하다 싶으면 근데 트리프엉이를 첫 강급을 할 수 있어요. 새 잡는 건 사실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뒤에서 발목? 네, 그냥 이제 널찍한 수건 같은 걸로 시각적으로 외부랑 차단시켜 준 다음에 이제 가장 위험한 무기인 다리를 확보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상태면. 아이고, 이 친구는 충돌인가? 네, 한쪽 눈에 지금 시력이 없는 걸로 추정되는. 확실하진 않은데. 네. 프리부엉이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사실 유리창 충돌은 별로 적고. 자동차? 로드키? 아. 안 잡은. 아이고, 반이 없네. 이렇게 신체를 확보한 상태에서 다리에 넣고 끼워서 요 양쪽이 날개잖아요. 네. 날개를 다리로 압박하는 거예요. 그 상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강제급여를 할 건데
이렇게 일단 요 머리를 이렇게 누르세요. 네. 머리를 누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옆으로 가가지고 이 불이 이제 기부라 그러죠. 시작점. 여기에 이제 엄지손가락을 위치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약간 이렇게 힘을 줘서 윗부리를 이렇게 벌리면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네. 근데 이렇게 하고 먹이를 넣어서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대체로 놓으면 조금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삼켜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넘어간 거니까 다음 먹이 먹여줘도 되고, 보통 지금 아직 안 넘어갔잖아요. 네. 이럴 때는 하나를 그냥 더 먹이세요. 이렇게 해서 이 하나가 더 들어가면 어쨌든 이렇게 더 밀려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안 삼킬 건가 봐. 보통 막 안 삼키는 애들은 또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기도 해요. 약간 자극을 주면. 꿀꺽꿀꺽 넘어가게. 네. 이 친구는 강당이네요. 안 삼킬 건가 봐요. 네. 근데 사실 강제급여가 수리부엉이가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네, 쉬운 애예요. 수리부엉이가. 뛰면 얼굴을 막 좌우로 계속 막 이거 좋은 거 없어서 귀엽고 이게 안 친구야 좀 먹어라. 야, 나 같으면 이런 비싼 고기 주면 감사합니다고 먹겠다 임마. 응? 이 고기를 떠먹여 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 고기 핏물이나 어쨌든 네. 고기가 들어가면서 털에 닿았을 때 이제 묻은 것들 있잖아요. 네. 닦아주고 특히 요 부리 기부 이쪽 이렇게 닦으면 묻어 나와요. 이렇게 네. 안 묻었을 것 같아도. 그래서 이렇게 먹이면 끝이고 잡으시고 네. 네, 베르장에 넣으시면 돼요. 아 수리봉이가 이렇게 가볍구나. 뒤에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수건을 살살 풀어주시면 돼요. 자 앉았니? 최대한 깊숙이 넣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막 삼키는 애들 되게 많아요. 안 삼켰나? 혹시나 나중에 와서 한번 열어봤을 때 뱉었으면 이제 다시 먹여야 되는 거고 안 뱉었으면 같이. 그러면 얘도 이제 먹여볼까?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얘가 훨씬 어려울 거예요. 수리부엉이보다. 얘는 물어요. 손이 얼굴 앞으로 오면 여지없이 물 거예요. 네. 근데 뭐 수리부엉이처럼 뭐 심하게 다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이런 애는 입을 벌렸을 때 툭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네. 대신에 이제 포셉은 좀 조심해야겠죠. 날카로우니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심하다 얘는. 네가 이것도 적당히 좀 이렇게 화를 내야. 네가 이나 내가 이나 해보자. 이 기본 개념은 방금 그런 네. 거예요. 입 벌리고 막 화낼 때 쑥 넣는 쑥 거지. 밀어 넣는 거. 그때 이제 들어가는 포셉이 세라서 날카로우니까 그것만 조심하고. 절반 들어간다. 포기 다음 거. 자식 성깔 있구나. 이거 밀어넣을 때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왜냐면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찔리거나 이제 할 수 있죠. 개씨. 안 되겠다. 이제 얘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수리부엉이보다 훨씬 날렵하니까 조심하시고 이 윗머리를 여기까지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넣고 내려놓으면 아유 뱉어. 좀 더 넣어야겠다. 원래 이런 애들이 진짜 먹이기 어려운 거예요. 수리부엉이는 매우 난이도가 쉬운 편. 야 이쪽 봐라. 아직도 이런 애는 먹이고 싶지 않아. 이 반항기가 가득하다. 네. 앞으로 말 안 듣는 애들은 다 까치 같다고 해야겠다. 야 네가 불면 얼마나 아프겠냐? 밥 주는 거야 밥. 방금 그게 삼킨 거예요. 네. 보셨어요? 네, 턱 봤어. 이렇게 쏙. 아 이제 하나 한 거죠? 그렇죠. 이제 하나 한 거. 물든가. 그렇죠. 네. 그렇죠. 아까보다 훨씬 안 근데 뱉었어. 어? 이놈 새끼. 응 아니야 뱉지 마. 밥을 주는데 왜 이러냐. 곧 잘 삼킬 거면서 엄청 찐찐대네. 이거 고기가 뭐죠? 이거 메추리 고기예요. 아 배추. 어? 아까 거까지 뱉었네? 쉬운 게 없죠. 자식. 아이고 애기네. 애기. 너구리는? 네. 올해 태어난 새끼 너구리인데 차 사고 당해서. 아 차 사고. 아, 마취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일단 교통사고라고 하니까 아 너구리요? 네. 엑스레이부터 찍어보려고. 네. 아이고 부러졌네. 명확하게 부러졌네요. 네, 명확하게 부러졌어요. 이러면 치료가 안 되죠. 그러면? 네, 그리고 안락사예요. 저- 이거 안락사 약물이에요. 아 알았어. 이렇게 조그만 애들은 그냥 안락사 약물을 많이 써요. 너구리들 중에서 네. 마취되는 과정에 이렇게 각성 작용?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그런 너구리들이 있어요. 지금 얘가 지금 마취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안락사 하는 거예요. 방금 넣으신 거예요? 걔랑 달라서 야생동물은 촉촉 울절이면은 걔는 사람이 돌봐주잖아요. 네. 근데 얘네는 그게 안 되니까 재활 훈련 같은 거 할 수도 없고 보통 안락사를 하죠. 기름 같은 거 넣어요? 끈끈이요. 쥐장을 끈끈이. 그렇죠. 보통 그렇게 끈끈이에 붙은 쥐나 또 참새 그런 거 먹으려고 접근했다가 이제 붙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제 1차적으로 한번 제거를 했고 지금 2차 제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쥐를 잡으려면 끈끈이 말고 뭐 다른 좋은 방법 있을까요? 쥐덧? 덫도 사실 또 문제를 일으키죠. 예를 들면 쥐덫에 저희 수리부엉이가 걸려서 온 적이 있고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쥐도 야생동물이고 쥐와 같은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은 다른 야생동물도 다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서 저희는 이제 쥐를 잡기 위해 뭐 무엇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워요 사실. 수건을 물고 있겠다는 결연한 의지. 화났어. 수건을 꽉 물고. 네. 화나고 절대 안 돼. 진짜 끝까지 안 놓습니다. 일단 지금 먹여야 될 만한 애들이 네. 얘를 이런 식으로 먹여보세요. 네. 얘 잘 먹거든요. 이거로 지금 숨 참고 마신 거 아니에요? 자, 정신없이 먹자. 아니. 그냥 이렇게 네. 들고 입에 이렇게 대주면 아마 인지하고 그렇죠. 그리고 눌러줘야 되나? 살짝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안 눌러도 되고. 잘 못 찾네. 앞쪽에서 먹자, 앞쪽에서. 여기서 밥이 나온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뭐 알긴 알 텐데 이런 애는 탯줄까지 달고 온 걸로 봐서는 진짜 어미한테서 태어나자마자 초유도 못 먹고 이렇게 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애라 잘 모르는 거죠. 이제 본능적으로 먹이를 탐색하긴 하지만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근데 이거는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 거라 저희가 가르쳐 주겠다고 여기서 억지로 먹이고 하면 젖병에 대한 거부감만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먹이기 힘들어지니까 맞아요. 그렇게 그냥 가만히 기다려주면서 얘가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먹기 시작했을 때 살짝만 눌러서 서포트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잘 적응할 때까지. 뭐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 같은 거 통해서 네네 그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예요? 아니 상체 차량 충돌. 차량 충돌이고 기립불능이라 그냥 데려와야 되는 애는 확실하고. 아, 준비물은 이불인가? 네, 준비물은 이불이랑 그다음에 이 후드라고 부르는 아, 눈 가리개? 네, 눈 가리개랑 그다음에 아, 저기 있네요. 도망가려고. 못 일어나요? 네, 지금 후지를 못 쓰는 것 같아요. 물이 들어있나? 이불을 먼저 네. 깔게요. 네. 알았어, 미안해. 아유, 얘도 암컷이고 젖이 이렇게 불어 있고. 아, 그럼 또 새끼가 근처에. 네. 이미 배 많이 홀쭉한 거 봐서는 뭐 출산은 이미 했고 여기 근처 풀숲 어딘가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런 경우에는 잠깐 시간을 내서 찾아야 되나? 아니면 찾는 가능성이 매우 없어 보이긴 하죠. 정말 그냥 막연하게 이 주변 일정한 범위 어딘가에 새끼가 있을 거라는 추정만 할 뿐인데 찾기 어렵겠죠?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상황은 되게 아쉽지만 5분? 뭐 조금만 그럼 한번 네, 5분? 찾아볼까요? 새끼 여기만. 네. 네, 삑삑거리는 소리라도 좀 내나? 아, 워낙 잘 숨어 있어서 먹이를 먹고 새끼한테 되돌아가는 길에 도로에서 쿵. 봐봐, 고라니 똥이야. 여기 수로에 갇혀 있을 확률이 없나?
알 수가 없네. 고라니 똥. 누워있는 풀. 지나간 흔적. 고라니 똥이나 뭐 지나간 흔적이나 이런 건 많은데 네, 똥은 저쪽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아이고 참. 이렇게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닌데서. 저런 경우에는 가서 일단 진료를 하고 그 다음 판단은 그때 가서. 네, 이제 보통 차량 충돌하고 뒷다리를 못 쓴다 그러면 척추, 경추, 흉추 이 신경이 지나는 라인 쪽에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체로가 아니라 뭐 100% 이제 안락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볼 때까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럼 제가 선생님께 지금 문자 한 통 보내드릴 테니까 사진과 주소를 같이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장 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어쨌든 사진 또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또 정차해야 되고 해서 그러니까 금방 보내주실 것 같아서. 네, 비둘기 네, 맵비둘기 유조인데 충분히 포획 가능. 네. 비행 못하는 상태니까. 네, 완전 못할 것 같은데. 네, 선생님 보내주신 사진 잘 확인했고요. 근데 선생님 이대로 두면 너무 위험할 것 같고요. 그냥 좀 널찍한 상자 같은 거 하나 있죠, 종이 상자. 그 친구 뒤에서 천천히 다가가가지고 그냥 확 덮어 놓으시면 현장에 가서 그 친구 그 상태에 있는 거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구조 대상이에요? 네네네, 구조 대상입니다. 기념물이에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요. 저희는 야생동물 구조센터니까 야생동물이면 다 구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서도 본 거지만 사람들이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종만 구조 대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네, 맞아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같이 법정 보호종에 해당하는 종의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동물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여건만 된다면 다 구조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애써야겠죠. 하지만 저희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는 종들도 다 똑같이 차별 없이 구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라니만 내리고 어진 씨는 안에 이제 일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또 구조 갔다 옵니다. 하나, 둘, 셋. 고라니 성체고요. 사령 충돌 의심이고 후지 못 쓰는 것 같아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때요, 쌤? 상태 별로 안 좋아. 뭐 먹이를 먹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밖에 아닐 것 같고. 많이 안 좋네. 근데 그 주변에 이빨 엄청 뽑혀 있었거든. 이제 포식자가 공격했고 거기서 이제 막 치열하게 다투다가 사람 오고 하니까 포식자는 날아가고 얘만 남은 것 같아. 충돌 아닐 것 같아. 얘 많이 심한데요? 뼈가 들어갔어요. 다른 맹금류한테 공격. 당했을 수도 있는데 보통 까치가 제일 많이 공격해요. 아, 까치가요? 네, 까치, 고양이, 미안합니다. 고양이. 물린 자국이나 이런 게 약간 이빨 같은 느낌? 얼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고양이 같아요. 고양이 딱 발톱 찍힌 건 그러면 개고양이. 네, 고양이 같아요. 고양이한테 물린 자국이 너무 물린 곳이 너무 많아요. 여기도 물리고 여기도 물리고 날개도 물리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물리면 입안에 세균이 많이 살잖아요. 그쵸. 다 씻고 소독하고 그 균이 없어지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고. 네. 그런데 여기 머리는 또 이렇게 많이 찢어져가지고 이거는 봉합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도 안락사 해야죠. 조상은 근데 진짜 가벼운 거 아니면 안락사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장애가 남아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저희 같은 기관에서 평생 돌보거나 혹은 안락사를 하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서. 근데 전자는 이미 굉장한 포화 상태죠. 그리고 뭐 전시하기 위해 장애가 있다고 해서 데려갈 만한 그런 의지가 있는 동물원과 같은 전시기관도 거의 없어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남은 선택지는 이제 사실상 안락사밖에 없죠. 아까 들었던 새끼 너구리 여기도 안락사를 했잖아요. 네. 아,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눈물 쪽팔려서 좀 조용히 그냥 혼자 눈물 닦게 됐는데 저도 좀- 처음에 안락사를 이렇게 뭐 참관 혹은 안락사에 관여했던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묻어지시나요? 많이 무뎌지죠. 그래도 저희는 아픈 동물을 굉장히 많이 보고 또 그 동물들의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을 저희가 지켜보거나 혹은 저희가 직접 그러한 선택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무뎌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럴 그래서 것 같아요. 저희는 무뎌지기 위한 노력도 실제로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느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락사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거를 쉽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생존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안락사를 시행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에 항상 짐이 남거든요. 아무리 무뎌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락사를 굉장히 쉽게 뭐 일을 줄이기 위해 뭐 아무렇지 않게 하는 네, 거죠. 아무렇지 않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